이번 시간부터는 함수에 대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강의는 영상 3편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함수는 호출될 수 있는 코드 조각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마 변수를 선언해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시겠죠? 변수를 선언하고 데이터를 대입하면 변수의 이름을 데이터 대신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함수를 선언하고 함수의 코드 조각을 정의해주면 함수의 이름을 코드 조각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데이터가 아닌 코드의 이름을 붙이는 게 함수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름을 붙인다 라는 면에서는 변수와 함수가 같지만 사실 변수와 함수는 각자 만드는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인데요. 아래 예시를 보면서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일단 왼쪽은 다 아시죠? value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문자열을 대입했는데요. 이러면 이제 코드 내에서 value는 곧 문자열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이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른쪽은 조금 다르죠? work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는 데이터가 아닌 콘솔로그 구문을 대입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work라는 이름은 콘솔로그 구문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걸까요? 네, 어느 정도 예상하셨겠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데이터에 이름을 붙이는 변수 선언 방법은 오직 데이터, 즉 하나의 값에 대해서만 사용 가능한 방법이고요. 함수는 함수 만드는 방법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사용해야지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함수를 만드는 몇 가지 방법 중 대표적인 방법 2가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함수 선언식과 함수 표현식이 바로 그 주인공들입니다. 먼저 함수 선언식입니다. 함수 선언식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집니다. 일단 function이라는 키워드로 시작해야 하고요. 키워드 뒤에 한 칸 띄고 함수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변수 이름처럼 함수도 이름이 있는데요. 함수 이름 뒤에는 반드시 소괄호가 붙어야 하고요. 그 뒤에는 중괄호가 따라와요. 이 중괄호가 바로 코드 조각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예시해 보이는 형태처럼 코드를 작성해서 함수를 선언하고 나면 이후 함수의 이름은 중괄호 안에 쓰여 있는 코드 조각 대신에 사용할 수 있게 돼요. 다음은 함수 표현식입니다. 형태를 볼까요? 함수 표현식은 변수에다가 데이터가 아니라 펑션을 대입하는 방식입니다. 일단 앞서 확인한 함수 선언식에서 이름만 빼고 함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이름을 붙여주는 방식이 바로 함수 표현식입니다. 이름을 빼고 만든 함수를 간단하게 익명함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함수 표현식을 이용해 함수를 만들어주게 되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함수명은 중괄호 안에 쓰여 있는 코드 조각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돼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이런 질문이 생기시죠? 함수 선언식과 표현식의 차이는 뭐야?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일단 함수를 만든다 라는 점에서는 서로가 같습니다. 그러나 사용함에 있어 작은 차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는 직접 코드를 작성할 때 그때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함수 만드는 방법 알아봤는데요.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또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인데요. 함수가 만들어지고 나면 함수명은 스스로 보관하고 있는 중괄호 안에 구문 대신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맞죠? 단, 그것이 사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 놓은 함수를 호출해야만 합니다. 함수를 만든다는 것은 나중에 쓰기 위해 말 그대로 만들어 두는 것이고요. 그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 사실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함수를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만들어 놓은 함수를 불러야 돼요. 이리 좀 와보라면서 불러야지만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 부르는 부분을 함수 호출문이라고 하는데요. 함수를 호출할 때는 네모칸 안에 예시처럼 함수의 이름 뒤에 소괄호를 붙여가면서 함수를 불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보너스입니다. 함수의 이름을 지을 때 알아둘 참고사항 보고 갈게요.
기본적으로 함수 이름을 정할 때의 규칙은 변수 이름 정할 때의 규칙과 유사하나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추가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함수의 기능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름을 사용하자. 이래야 코드를 관리하기가 편하고요. 둘째, 명사보다는 동사로 된 이름을 사용하자. 함수는 코드 조각, 즉 코드의 기능을 보관하는 주머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보다는 동사를 사용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 소문자로 시작하는 이름을 쓰되 여러 단어가 섞인 경우에는 카멜 표기법을 사용하자. 사실 이 표기법은 변수에서도 똑같이 권장되는 것인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직접 코드를 작성해 가면서 함수를 익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 카멜 표기법이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것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변수가 하나 있다고 치겠습니다. 변수는 넘버예요. 자, 넘버는 단어 하나이죠. 단어 하나로 이름을 지은 변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나는 변수 이름을 my number라고 하고 싶어요. 내 숫자다. my number인데 my number는 my와 number가 합쳐진 이름이죠. 그래서 단어 두 개가 들어가니까 두 번째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한다 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두 개의 단어가 구별되니까 코드를 읽을 때 좀 더 가독성이 높아진다 라는 측면이 생기고요. 이러한 표기법은 낙타의 등이 튀어나온 것과 비슷하게 보인다 라고 해서 카멜 표기법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자, 그러면 함수 시작해 볼게요. 일단 지금 변수를 두 개 만들어 놨는데요. 이 변수는 결국 자신에게 대입된 데이터 대신에 사용된다 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my number를 콘솔 로그에다가 넣고 싶다. 즉 콘솔에다가 my number를 출력하고 싶다 인데요. 여기서 my number는 결국에는 5를 부르는 거잖아요. 숫자 5를 부르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함수도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코드 구문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코드 구문을 보관하는 함수는 변수와 만드는 방법이 조금 다르다 였어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수 선언식을 이용해서 sayHello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었습니다. 이름에서 그 의미가 드러나죠? say hello, hello라고 말한다 라는 거잖아요. 네, 콘솔에다가 hello라고 출력하는 기능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선언식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는 코드 내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say hello가 만들어졌다까지는 됐지만 사용하진 않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을 사용하려면 불러야 됩니다. say hello야 이리 와라. 불러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함수를 부르는 구문을 함수 호출문이라고 부릅니다. 함수 호출문은 함수의 이름과 소괄호를 써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호출이 되고요. 이렇게 기능을 만들어서 호출하는 것과 그냥 기능을 쓰는 것의 차이는 뭐냐? 콘솔 로그 헬로라고 쓰는 것보다 say hello라고 쓰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이렇게 재사용을 수월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헬로 4번이 출력된 게 보이시죠? 여기에 숫자 4 표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재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은 함수가 보관하고 있는 기능이 많아질수록 더 뚜렷한 장점이 되겠죠? 네, 우리의 함수 sayHello는 콘솔 로그 3개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 호출될 때마다 hello, hi, 안녕이라고 출력을 하죠. 두 번만 호출해 볼게요. 실행하면 네, 이렇게 콘솔 로그를 굳이 6번 쓰지 않고도 6번의 출력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함수는 기능을 재사용하기 편하게 도와준다라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쯤에서 또 다른 함수 만들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선언식이었고요. 이번엔 함수 표현식 해볼게요.
네, say by라는 이름의 함수를 만들고 호출까지 한번 했습니다. 기능은 잘 수행하죠? 그런데 say hello랑 만드는 방법이 다릅니다. 이것은 함수 표현식인데요. 함수 표현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름이 없는 익명 함수를 만든 다음에 거기다가 say by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반면에 함수 선언식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름이 있는 함수를 만드는 거죠. 이름이 있는 함수를 만드는 함수 선언식, 이름이 없는 함수에다 이름을 나중에 붙여주는 함수 표현식. 둘 사이에는 일단 문법적인 차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둘 다 함수라는 사실에는 다름이 없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아봐야겠죠? 차이가 무엇일까? 네, 눈에 띄는 차이는 사실상 한 가지입니다. 어떤 차이냐면 바로 호출문의 위치와 관련된 차이인데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함수 두 개가 만들어져 있죠? 그런 다음에 아래쪽에서 만들어진 함수를 사용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 선언식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만드는 코드가 사용하는 코드, 호출하는 코드보다 아래에 있어도 괜찮아요. 자, 해볼게요. 자, 함수 호출문이 함수 선언식보다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없어요. 반면에 say by, 함수 표현식으로 만든 함수는 이게 안 됩니다. 보세요. 에러 나죠? 왜냐면 함수를 호출한 곳이 함수를 만드는 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함수의 기능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함수 선언식은 이게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만든 구문이 함수 호출문보다 밑에 있어도 괜찮다라는 현상을 호이스팅이 가능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호이스팅이 가능하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추가적인 조사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자, 이상으로 표현식과 선언식의 차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는 이거예요. say hello를 조금 수정해 보겠습니다. say hello 안에서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say hello라는 함수 안에서 hello라는 변수를 만들고 여기에 문자열을 대입했죠. 그리고 그 문자열을 출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수 내부에서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실 텐데요. 이상한 거는 이제 나옵니다. 자, 함수의 특징 알려드려요. 함수 내부에서 선언한 변수는 함수 바깥에서 쓸 수 없다를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ello는 분명히 say hello 안에다가 만든 변수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say hello 바깥쪽에서 내가 hello를 확인하겠다라고 시도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런 것은 정의되지 않았다라고 나오죠. 네, 특징 확인해봤죠. 함수 내부에서 선언된 변수는 함수 밖에서 쓸 수 없다 해서 함수 안에서 선언된 변수를 해당 지역에서만 쓸 수 있다고 해서 지역 변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러면 이만 함수에 대한 첫 번째 실습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합니다. 함수는 호출될 수 있는 코드 조각인데요. 함수는 선언식이나 표현식 같은 방법을 이용해 만들 수 있고 만들고 나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함수를 호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함수 호출 시에는 반드시 함수명 뒤에다가 소괄호를 붙이게 되어 있어요. 추가로 우리 함수 안에서 선언한 변수는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다도 확인해 보셨죠? 이러한 변수를 지역 변수라고 불렀었고요. 마지막으로 함수 선언식은 함수 정의보다 호출문을 앞서 작성할 수 있지만 표현식은 그럴 수 없었다 라는 것까지 우리는 방금 전 실습에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함수의 첫 번째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의 영상보다 길이가 조금 길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함수 첫 번째 시간인 만큼 개념을 보여드리는 데 집중해서 그렇습니다.
이어지는 영상에서도 함수에 대한 추가 내용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때는 함수의 내용을 어느 정도 알고 계신 상태이니까 짧게 끊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함수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고요. 이번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